네, 안녕하세요. 초등 사이다입니다. 우리 아이를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야후, 애플, 도이치은행, 휴즈항공사, 맥킨지 등 이 회사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일단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해외 기업들이죠. 도이치은행만 해도 15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금융기업이고요. 70여 국가에 10만이 넘는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시장 점유율 21%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의 외환 딜러 기업이기도 했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앞선 기업들이 창의적인 인재들을 뽑고 싶겠죠. 그러한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직관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직관을 강조하죠? 직관적인 능력이 바로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은 직원들의 직관력을 높이기 위해서 명상하기를 권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잠깐만요 뭐 창의력 얘기 나왔다가 직관 나왔다가 이제 또 명상 나왔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은 직관을 많이 사용한다. 그 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된다. 자, 요즘 강조하고 있는 인재상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죠. 그런데 여기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 근본적인 힘이 바로 직관적인 사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궁금해했어요.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전도 유명한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래서 그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했죠.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논리적, 과학적 어떤 이성적 판단이 아닌 자신의 직관을 따르는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직관을 따르는 결단을 통해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이 도출되었고요. 우리는 보통 논리적 판단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걸 뒤로 한 채 직관을 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더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직관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길래, 자, 그러한 것들을 밝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밝혀냈을까요? 못 밝혀냈을까요? 상당 부분 밝혀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접목시키면 우리 아이들은 직관적 사고를 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윌리엄 더건의 제7감각 전략적 직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금 이제 질문을 되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이랑, 그럼 아까 그 앞선 회사들이 왜 직원들에게 명상을 강조했냐? 이 명상하고 직관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직관은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힘입니다.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직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연결점을 찾아버려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이러한 창의적인 직관 능력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뇌에는 알파파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명상을 하면 뇌의 알파파 수치가 높아집니다. 자, 다시금 정리 들어갑니다. 무슨 뇌과학 시간도 아니고. 자, 그럼 결국 명상을 통해서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창의적인 직관력이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단순히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가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문제 해결, 창의적 해결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직관적인 사고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패턴화 시킬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시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 방법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인 작용에 패턴이 있다고? 네, 패턴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 해결 방법을 완성하는 직관적인 사고는
그 직관적인 사고가 작용하는 패턴이 있는데, 우선 처음 뭐가 필요하냐면, 직관적인 사고를 하려면 예상 밖으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분해하고 삭제하고 조립하고 다시 결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몰입의 과정을 거쳐요. 철저한 데이터 분석, 몰입을 해도 사실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딴짓을 하면서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휴식 시간에 하고 직관적인 해결점을 떠올리죠. 이 순간을 보통 통찰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직관이 일어나는 과정을 패턴화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합니다. 분석하는 과정 중에 몰입이 들어가죠. 근데 몰입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잠깐 쉽니다. 잠깐 쉴 때 아하 하고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게 직관이 작용하는 패턴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예. 데이터 수집, 분석과 몰입, 그리고 휴식, 이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제 초등학생들에게도 익숙하도록 가르치면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교육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관적인 사고를 패턴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는 거죠. 자, 초등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직관적 능력을 키우는 방법, 잘 듣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점과 선과 면을 이용합니다. 네, 점선면 이용하기입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도화지를 주고요. 점 5개를 아무데나 찍으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 점을 얼마나 크게 찍어야 돼요? 정말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네, 어디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냥 5개라는 사실만 지키라고 해줍니다. 점을 그려 넣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엔 선을 3개 그리라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질문이 와요. 직선이어야 되나요? 곡선도 되나요? 선을 이렇게 다 연결시켜도 되나요? 네. 어느 선이든 상관없는데 3개의 선을 곡선이든 직선이든 따로따로 그려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형을 한 4개 정도 그려 넣으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럼 크기도 상관없네. 상관없습니다. 삼각형 안에 또 삼각형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삼각형이 4개만 있으면 돼요. 자, 그렇게 다 그려 넣은 걸 확인하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도화지에 지금 내가 그려 넣은 점과 선과 면을 이용해서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점을 그리고 점을 찍고 선도 그리고 삼각형을 막 그려놨는데 그걸 이용해서 강아지를 그리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이 원성을 높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점을 여기다가 찍어 놓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선을 이렇게 직선으로만 긋지 않는 건데 등등등, 삼각형을 여기다가 그렸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도요, 결국 아이들은 그려냅니다. 자, 아니 이게 창의력을 높여주는 것과 직관력을 사용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여기서 흩어져 있듯이 그려넣은 점과 선과 면이 일종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점선면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그냥 막 나열되어 있어요. 아무데나 막 찍혀 있고 아무데나 그려져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문제 상황이 마주합니다.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산책하는 강아지를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창의적인 그런 해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강아지를 탄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강하게 몰입을 하죠. 분석을 합니다. 이 선을 어떻게 다른 선을 여기다 연결할까? 이 점을 어떻게 이제 더 연결해 볼까? 제가 좀 전에 직관의 패턴을 말씀드렸죠.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몰입을 했는데 안 돼. 그럼 잠깐 휴식, 통찰. 아이들은 제한된 점선면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과 몰입에 들어가다가 고민하다가 안 되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머리를 쥐어뜯다가 갑자기 통찰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연결해보자 하면서 서서히 강아지가 완성되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되면 아이들이 제법 그럴싸한 남들 해결 방법을 가진 산책하는 강아지가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 방법을 자르고 연결하기라고 하는데, 아이들과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보면서 그 자동차의 이름을 분해해서 새로운 자동차 이름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뭐 소나타와 아반떼를 자르고 연결합니다. 그러면 뭐 소반떼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나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는 뭐 소나타와 소울이 합쳐져서 이제 소나울이라는 이름도 만들어지죠. 예. 꼭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여준 아파트 이름, 건물 간판 등을 이용해서 이걸 자르고 분해하고 다시 붙이다 보면 새로운 이름이 탄생돼요. 이러한 놀이는 직관을 빠르게 사용합니다.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분해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실제 카피라이터들이나 새로운 상품의 이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이 밖에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직관력을 성장시키는 방법들이 더 이렇게 많이들 있습니다. 그거 다 말 안 해주냐고요? 지금 이 시간 동안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 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초등 직관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창의적인 인재를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의 직관을 어떻게 발휘하게 하는지, 직관력을 어떻게 높여주는지를 상세하게 다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유일할 겁니다. 자, 직관이 발휘되는 순간은 갑작스럽게 한계를 마주했을 때 고개를 듭니다. 그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죠. 그리고 잠시 밀어놓은 듯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아하 하는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아이들에게 익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데이터를 모으고 몰입하고 분석하고 노력했는데 뭔가 해결점이 안 보일 때는 잠시 멈추고 산책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가정의 어떤 어려운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해결하려고 모든 것들을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했는데 잘 안 되면 잠시 산책하면서 쉬십시오. 그러면 단순해지면서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아침마다 산책을 하면서 연구소로 출근을 했다고 해요. 톨스토이는 새벽 산책을 즐겼고요.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몰입하고 산책의 시간을 통해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직관적인 통찰을 일으켜서 새로운 방안을 창안해내죠. 우리 아이들이 직관적 패턴을 가지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초등사이들은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뚜벅뚜벅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